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1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마케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업인데요. 이제 수업하기 앞서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인천 또는 뭐 다양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어, 확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오늘 보니까 이제 30명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있고 이제 제2차 감염, 제3차 감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도 계속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격일제로 간다, 뭐, 주 3,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 두 번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학교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이제, 어, 어, 변화가 생기죠.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가 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창업에 대해서 벤처 창업 정신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수업은 이제 많은 이제 토론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혼자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 하는 부분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 숙제 다 했다고 해서 내 것만 올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생각이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5주차가 되면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을 보게 될 때 떻게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원래는 이제 대면으로 해서 시험을 볼까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대면 시험보다는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객관식으로 볼까? 아니면 주관식으로 볼까? 아니면 서술형으로 볼까? 아니면 레포트를 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험은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이나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이제 선호하는 방식의 시험을 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증가가 되죠. 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경기가 어렵다, 어,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거를 돌파하지?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잘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비용을 줄여야 되나?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찾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창업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자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금.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즐거울 수도 있지만 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 갖고 다 해결이 되진 않아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경험,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돈이 그렇다고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케팅이에요. 작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마케팅을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전문 인력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잘하지? 하는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은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될까요? 그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판매하거나 어떤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급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잘 팔고 잘 팔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 마케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엔지니어들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마케팅 영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기업에서 오너로 올라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영업 쪽,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기업의 오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취업을 먼저 하겠죠. 취업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을 잘 마케팅을 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다른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36년부터 이제 AMT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를 한 부분은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60년에 AMA라고 하는 곳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로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기업 활동의 수행이다 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을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흘러가게 하는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기업에 있다면 그 기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많은 좋은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게끔 하는 능력이에요. 그 부분이 마케팅이죠. 그래서 그 마케팅에 대해서 잘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을 가장 쉬운 부분부터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때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부가가치가 꼭 금전적인 것만 해결되진 않죠. 다양한 부분도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가가치, 물질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마케팅이란 개인과 집단이 제품의 가치를 타인과 함께 창조하고 교환함으로써 그들의 1차적인 욕구와 2차적인 욕구를 획득하도록 하는 사회적 및 관리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주고 거기에 걸맞는 재화나 돈 이런 걸로 또는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책 중에 클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가 클립 하나를 가지고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집까지 교환하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을 삼아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교환이라고 하는 가치 그를 가지고 클립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판 케이스죠. 집이 되었으니까 클립 하나가 집이 된 것처럼 사람마다 원하는 가치가 원하는 욕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When I was a child, I saw magic for the first time. I watched a world outside of my own and learned there's nothing more powerful than new ideas and possibilities. Then I grew up, and I learned that behind every new idea, behind every innovation, behind every craze and every revolution, there was a marketer, a magician, people that made it possible to get everything from the latest gadget to the next great cure. People who gave us answers that solved problems, saved time, created fun, and made life better. People who took the abstract, the complex, the impossible, and they decoded it. They envisioned something new, and they acted. They brought it to life and put it into words and experiences that could inspire, that could change, that could literally touch and move us all. Marketers pursue questions. They demand answers. They constantly seek ways to be faster and smarter. Marketing is observation, data, analysis. It is hard work that combines the collective vision and talents of millions of people into messages, into stories, into answers that become action, answers that become part of our lives. Marketing is more than just strategies, pictures, and numbers. It's about the connections that others don't see. Marketing is magic.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Answers in action. 자,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직이라고 빗대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잘 팔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잘 파는 것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석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축적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케팅이 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보면 재화를 물건을 파는 거죠. 물건을 판다 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고도의 계산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선거도 하나의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보여요. 어떠한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열심히 선거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즈와 원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니즈, 필요라고 하는 거죠. 본원적인 욕구라고도 하고 본원적인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원치는 무엇일까요? 원치는. 자, 원치, 욕구는 무엇일까요? 욕구. 자, 욕구는 구체적 욕구라고도 하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니즈는 나 배고파 라고 하는 게 니즈, 필요이고 배가 고픈데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나는 회가 먹고 싶어. 나는 차가 먹고 싶어. 나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욕구가 되는 거고, 배고파 라고 하는 거는 니즈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즈와 원치에 대해서,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죠. 생활하려면 또 먹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 요건 중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인 부분을 실현하려고 할 때의 욕구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가면 배가 고파 해가지고 중국집에 가요. 그러면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그래서 나온 욕구의 해소 제품이 짬짜면이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먹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이 하나로 세트가 되어서 나오는 음식도 있어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제품의 혁신성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욕구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믹스가 있는데, 믹스에서 포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포피라고 하는 거는 앞에 P자를 따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품, 가격, 유통 채널, 판매 촉진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래서 상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채널 플레이스, 판매 촉진하는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에서 앞에 P자를 따서 포피 전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품이 뛰어나야 되겠죠. 상품이 시대에 적절해야 돼요. 유의미해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날씨가 더워지는데 파카가 필요한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더워지는 때에 필요한 옷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상품을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상품이 좋으면 아주 잘 팔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상품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싸. 그러면 또 의심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 이런 것처럼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이 있어요. 어느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를 할 거는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판매를 하는데 이마트를 통해서 판매를 할 거야. 아니야, 난 편의점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야. 아니야, 나는 방판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 채널을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나면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 건지,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줄 건지, 사면은 상품권을 줄 건지, 아니면 경품을 줄 건지, 아니면 서비스 품목을 줄 건지, 아니면 할인을 해줄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품과 가격, 유통 채널, 판매 촉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해운대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어디에서 파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에서 파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서 파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판매를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아니면 이쪽에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될까요? 콘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쭈쭈바 형태의 타입을 팔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타입을 선호할 것 같나요? 자, 해수욕장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데 분명히 이쪽에 조금 더 나가면 이쪽에 편의점도 있고 해서 이쪽에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사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쪽에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매우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사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놀다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사 먹고 다시 온다는 거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사고 이쪽에서 만약에 판다 그러면 바로 그냥 편의점에 가서 사면 되니까 아마 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수록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이스크림 종류를 정해야 되고요. 한 개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500원에 갖다가 얼마에 팔면 적당할까요? 600원에 팔면 될까요? 1000원에 파는 게 좋을까요? 2000원에 파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을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에 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팔면 잘 팔릴까? 그러니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피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팔면 잘 팔릴까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한번 잡아보면 이때는 여기서 잘 팔리겠다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이스크림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죠. 그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또는 큰 팻말 같은 거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세워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죠. 요즘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온라인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포피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넘어가기 전에 배고프면 출출하면 맛있는 걸 드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